먼저 이번 이제 1차 강의에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판서를 지금 할 곳을 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대면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게 됐는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보고 듣고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탭에다가 바로 제가 적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하는 이제 필기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할 건데, 자, 지난주에 제가 했던 게 주기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주기성에 대한 얘기였는데, 실제로 주기성은 볼 수 있는 게, 크게 제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유효핵전화라는 개념. 네, 유효핵전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기라는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자친화도. 이 모든 네 가지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1학년 때 일반학 수업 시간에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일반학 시간에. 그런데 아마 이게 일반학 1학기 때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유효 핵전화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 유효 핵전화라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 Z 이펙트라고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유효 핵전화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핵과 전자 사이의 알짜힘이에요. 알짜힘.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알짜힘이라는 것은, 자, 핵이라는 것은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이죠? 그렇죠.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이고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결국에는 두 개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무슨 힘이다? 그렇죠. 인력이죠. 그래서 유효 핵 전하랑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에 대한 알짜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은 서로 무엇을 일으킨다? 반발을 발생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은 실제로 가운데 핵을 놔두고 전자들이 서로 무엇을 일으킨다? 그렇죠? 여기에 놓여 있는 전자들 사이에서 반발을 일으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자 반발 효과를 뭐한다? 고려하여서 실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알짜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효 핵전화로 한다 말씀드렸죠? 자, 유효 핵전화 제가 공식은 가르쳐 드렸어요. 유효 핵전화 Z 이펙트는 뭐였다? 그렇죠. Z 빼기 S였습니다. Z 빼기 S. 자, Z라는 것은 핵전화. 그렇죠? 핵전화입니다. 그 다음에 S라는 것은 뭐다? 가리움 상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가리움 상수의 실제 값을 집어넣으면서 전자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유효 핵전화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기율표상에서 유효 핵전화에 대한 주기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유효 핵전화의 주기성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봤더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올수록 Z 이펙트 값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 그렇죠. 유효 핵전화는 커진다라는 특징을 가졌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다가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오비탈에 대해서도 제가 배웠었죠. 그죠? 오비탈은 크게 종류가 몇 종류 있다? 그렇죠. 현재까지 쓰는 오비탈 종류는요. S, P, D, F. 크게 네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네 종류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게 누구냐? 그렇죠. S가 에너지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P, 자,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F. 그렇죠. 에너지 순서였습니다. 그죠? 에너지 순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효 핵전화,
얘들이 에너지가 왜 이렇게 낮으나요? 왜 이렇게 낮으냐? 자,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원자의 이 껍질에 있어서 n 이퀄 1의 첫 번째 껍질, 그 다음에 n 이퀄 2의 두 번째 껍질, n 이퀄 3의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쭉쭉쭉쭉 증가됐었죠. 그죠? 그래서 n 이퀄 1 여기가 n 이퀄 1, 그 다음에 n 이퀄 2, 그 다음에 n 이퀄 3일 때, 자, n 이퀄 1에는 무슨 오비탈이 있었죠? 그렇죠. n 이퀄 1에는 s 오비탈, n 이퀄 2에는 s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p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n 이퀄 3에는요, s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그렇죠. d. 자, 여기서 우리 오비탈들의 유효 핵 전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비탈의 유효 핵 전하입니다. 이게 나중에 저희들 전이공성할 때도 조금 나오는 의미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비탈의 유효 핵 전하. 즉, 오비탈도 분명히 원자 핵과 이 오비탈 사이에 인력이 다르게 형성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누가 유효 핵 전하가 가장 클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유효 핵 전하가 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원자 핵과 이 오비탈 사이 인력이 크다라는 거고, 원자 핵과 오비탈 사이 인력이 클수록 뭐하다? 안정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정한 게 S 오비탈이니까 결국에 Z 이펙트 순서는 거꾸로 갑니다. 유효액자는 X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뭐가 된다? F. 즉,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S가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P 오비탈은 S 때문에 가리움 효과를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D가 나오기 위해서는 S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P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D 앞에는 S가 있고 P가 있다 보니까 가리움 효과가 D는 상당히 SP 때문에 효과가 너무 커져 버려요. 따라서 유효 핵전하의 효과가 큰 거는 결국에는 가리움 효과가 S가 가장 가리움 효과가 커질 거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F. 즉 F는 이 오비탈들이 모두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F는 가리움 효과가 상당히 커져서 유효 핵전하가 작아지게 되고, 유효 핵전하가 작아지다 보니까 원자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작아져서 원자 핵 쪽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오비탈이 바로 무슨 오비탈이다? F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F 오비탈이 에너지가 가장 뭐하다는 걸 알 수 있다? F 오비탈이 가장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유효 핵전하에 대한 얘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침투 효과라는 얘기로 설명합니다. 즉, 유효 핵전하가 클수록 원자 핵과 오비탈 사이에 침투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침투 효과가 클수록 오비탈은 안정성이 커져서 실제로 오비탈 에너지는 굉장히 뭐가 된다?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유효 핵전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효 핵전화가 메인이 아니고 실제로 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저희들 주기성에서 크기에 대한 주기성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크기. 자, 크기는 크게 두 가지로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는 얘들이 어떤 효과를 갖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족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효과를 갖느냐는 거죠. 자, 같은 족이라고 한다면은 주기율표상에서, 그렇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족이라고 한다면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세로 줄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같은 족이라 하겠죠. 그죠? 자, 같은 족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뭐가 커지냐고요? 그죠? 주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주기가 클수록, 주기가 크다라는 것은 주 양자수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기가 클수록 뭐의 수가 많아진다? 껍질 수가 증가합니다.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결국에는 껍질 수 때문에 원자의 크기가 뭐가 되어진다? 그렇죠. 원자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같은 주기에서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자, 왼쪽에서 기준 잡을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증가되어집니다. 자, 유효핵 전화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은, 그쵸. 유효핵 전화가 증가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유효핵 전화가 증가한다는 것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증가한다? 그쵸.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같은 껍질수를 가졌다 하더라도, 같은 껍질수를 두 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유효핵전화가 플러스 3짜리고, 자, 핵전화가 얘가 플러스 7짜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효핵전화가 누가 더 크냐고요? 그렇죠. 플러스 7짜리가 유효핵전화가 더 크죠. 그죠? 자, 유효핵전화가 더 크다는 개념은 원자 핵이 실제로 뭐하다? 그렇죠. 이 전자를 훨씬 더 잘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핵 전화가 클수록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긴 힘이 커지니까 같은 껍질수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3짜리는 크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지만 플러스 7짜리는 원자 핵 쪽으로 전자 그 껍질이 안쪽으로 잡아당기짐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크기가 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갈수록 결국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렇죠. 원자의 크기가 뭐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원자의 크기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수록 크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크기는 작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볼 수 있는 원자의 주기성입니다. 원자의 주기성.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런데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원자가 전자를 얻을 수 있죠. 그죠?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은 무슨 이온이 되냐고요? 그렇죠? 전자를 잃으면은 양이온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은 무슨 이온 되냐고요? 그렇죠? 음이온 됩니다.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으면 양이온과 음이온 됐을 때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3번 리튬 한번 볼게요. 자, 3번 리튬은 전자가 3개짜리입니다. 자, 전자가 3개짜리니까 전자 배치도 한번 해볼까요? 1s에 2에 2s에 뭐가 된다? 1.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껍질을 한번 더 본다 한다면은 첫 번째 껍질과 몇 번째 껍질? 그렇죠. 두 번째 껍질을 쓰고 있겠죠. 자, 두 번째 껍질에 얼마? 그렇죠. ES1.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은 뭐가 됐죠? 1S2. 자,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과정은 무엇에 좌우되냐면요.
18족 원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18족 원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렇죠. 18족 원소는 매우 안정성이 큽니다. 자, 안정성이 크다라는 것은 왜 안정성이 크냐 봤더니 그들의 오비탈을 다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오비탈을 다 채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헬륨요. 자, 헬륨은 전자가 2개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1s에 2개가 다 채워져요. 1s에 2개. 자, 그 다음에 10번 네온요. 자, 10번 네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 있는데 두 번째 껍질 채운다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 껍질 채웠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껍질만 표현해 볼게요. ES2에 EP6 이렇게 채워집니다. 즉, 이 18조 원소는 매우 안정한 상태인데 이 안정한 상태를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는 반응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1쪽부터 17쪽은 이 오비탈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이므로 결국에는 전자를 잃거나 얻는 과정을 통해서 몇 쪽 원소처럼 행동하려고 하냐면은 18쪽 원소처럼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일명 우리가 무슨 규칙이라 하냐면은요. 옥텟 규칙을 합니다. 옥텟 규칙. 아마 여러분들 일반화학 배우셨을 때 옥텟 규칙 배우셨을 거예요. 옥텟 규칙이라는데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리튬은 이렇게 해버려요. 자, 가만 보니까는요. 여기 전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자 하나를 뭐 한다? 그렇죠? 이렇게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자, 밖으로 버리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죠? 그렇죠? 외부로 전자를 내보내면은 껍질 2개짜리에서 껍질 몇 개짜리 바뀌죠? 그렇죠? 껍질 1개짜리 바뀌어요. 껍질 1개짜리로. 그래서 뭐가 된다? 1s2가 됩니다. 자,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리튬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만 해본다면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되게 되면은 그렇죠. 뭐의 수 변화가 발생한다? 껍질 수가 바뀐다는 거죠. 껍질 수가 바뀝니다. 즉 껍질 수가 껍질이 전자가 빠져서 한 개 껍질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죠? 껍질 수가 바뀌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껍질 수가 2개짜리에서 1개짜리로 갔으니까 결국에는 양이온 되면은 원자에 비해서 양이온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껍질 수가 작아졌으니까 원자와 양이온을 비교해 보면은요. 크기는 누가 더 크게 된다? 그렇죠. 원자가 크기가 더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그러면 몇 쪽 원소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되냐면요. 주로 금속 원소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예는요. 금속 원소들입니다. 금속 원소들. 자, 우리가 지금 주족 원소들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속 원소라면은 1족, 2족, 13족 원소들. 그래서 1족, 2족, 13족 원소들이 이러한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면서 양이온 되는 순간에는 원자보다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패턴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음이온은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는 거죠. 그죠? 음이온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원자가 뭘로 바뀌면다? 그렇죠? 원자가 이온으로 바뀝니다. 자, 원자가 음이온 되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플로린 원자 한번 볼까요? 산소 원자 한번 볼까요? 산소 원자 한번 볼게요. 자, 산소 원자는 그렇죠? 산소 원자는 8번 원소입니다.
자, 전자 배치를 본다 한다면 1s2, 2s2, 2p4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죠. 자, 원자과 전자수, 즉 체외곽 전자수 몇 개짜리냐고요? 6개짜리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본다면요. 그렇죠. 껍질 몇 개 사용하고 있다? 껍질 2개를 사용하고 있다. 껍질 2개 사용해서 안쪽에 1s2, 바깥쪽에 2s2에 2p 얼마를 쓰고 있죠? 4를 쓰고 있죠. 자, 제가 앞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요. 원자들은 몇 쪽처럼 형성하려고 한다? 18쪽처럼 형성을 하려는 성질을 간다했죠? 자, 그러면 산소 원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바깥쪽에 전자가 6개 있죠. 아, 그러면 얘들은 전자를 뭐 하려고 한다? 그렇죠. 전자를 몇 개 얻는다? 그렇죠. 전자를 2개를 얻으면은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그렇죠. 바깥쪽에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1s2는 있었고 2s2에 2p 얼마가 된다? 그렇죠. 2p 6이 되어지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다 어떻게 했다? 그죠? 다 채웠죠. 그래서 매우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자, 원자가 전자를 받게 되면 뭐가 되어진다? 그렇죠? 음이온 되죠? 자, 음이온 되는데, 자, 보세요. 좀 전에 제가 보여줬던 원자가 양이온 됐을 때는 껍질수가 바뀌었어요. 제가 전자를 빼고 나니까 껍질 수가 하나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음이온은 원자에서 음이온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껍질 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껍질 수는 그대로인데 그렇죠. 전자의 양이 바뀌어요. 자, 제가 혹시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그 유효핵전화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기 얘기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껍질 수가 다를 때는 껍질 수가 작은 게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인력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껍질 수가 같을 경우 자, 껍질 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효핵전화입니다. 유효핵전화가 클수록 뭐가 커지냐고요? 그렇죠.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크기가 뭐가 된다? 크기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크기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산소 원자의 Z 이펙트 값을 조금 본다고 한다면은 Z 빼기 S잖아요. 그죠? 자, Z는 제가 양성자 양이 거주하는데 됐죠? 양성자 양이 8개짜리예요. 자, 근데 S는 전자 양이 거주하는데 됐죠? 그쵸? 전자의 양도 몇 개짜리 효과다? 8개짜리 효과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산소가 전자를 얻게 되면 전자를 2개를 얻어요. 그럼 뭐가 되죠? 그쵸? E-죠. 산소의 E-의 Z 이펙트 효과입니다. 유효 핵전 효과입니다. 자, Z 빼기 S인데, 자, 보세요. 핵 전하값은 바뀌지 않아요. 양성자 양 그대로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발생하죠? 그렇죠. 전자의 양이 몇 개짜리 된다? 10개짜리야. 자, 지금 핵 전하는 그대로인데 뭐가 증가했죠? 그렇죠. 가리움 상수값이 8에서 얼마나 증가한다? 10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냐고요? 원자가 뭘로 바뀐다? 그렇죠. 이온으로 바뀝니다. 이온으로 바뀔 경우에는요. 뭐의 효과의 감소가 온다? 유효 핵전하. 유효 핵전하의 감소가 형성되어집니다. 유효 핵전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유효 핵전하가 감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바로 핵과
누구 사이 인력이 감소한다?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합니다. 전자 사이 인력이 감소.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감소하면은 결국에 뭐가 되어지죠? 산소 원자에 비해서 전자를 더 받은 O2-는 인력이 감소하므로 같은 껍질수라고 하더라도 무슨 효과가 커지냐면은 전자 사이 반발 효과가 커져서 이렇게 껍질을 더 뭐하게 된다? 바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고요? 그쵸? 크기가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크기는 결국에는 산소와 O2- 중에서 누가? 그렇죠. O2-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고요? 그쵸? 원자가 뭘로 바뀌게 경우는 원자가 이온으로 변하는 경우는 크기가 어떻게 되어진다? 그렇죠? 크기가 이온이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어떤 문제를 내볼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n하고 n3-가 있어요. 자, n과 n3-, 자, 크기 누가 더 크죠? 그렇죠. 크기는 n3- 더 큽니다. 왜요? 자, 뭐의 수는 변화가 없지만, 그렇죠. 이유는요. 동일한 껍질수죠. 그죠? 껍질수 변화는 없지만 뭐의 수가 다 바뀌죠? 그쵸? 유효 핵전화가 뭐 하게 된다? 감소하게 됩니다. 어디로 갈 때? 질소 원자에서 N3-로 갈 때 유효 핵전화가 감소하기 때문에 크기가 뭐 하게 된다?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가요. 자, 예를 들어서 AL에서 AL3+로 바뀌었습니다. 자, 원자가 양이온 됐죠? 자,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기는 누가 더 크죠? 그쵸. 이때는 원자가 더 크다고 했어요. 자, 이유는 무엇이냐 봤더니, 그렇죠. 이유는, 자, 전자가 빠지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껍질수 변화가 발생합니다. 즉, 알루미늄은 껍질수 얼마짜리? 그쵸. 주양자수가 3짜리예요. 주양자수 3. 하지만 Al3+의 주양자수는 뭐가 되어진다? 주양자수는 2짜리가 됩니다. 자, 주양자수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주양자수란 원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무엇을 의미한다? 껍질 수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껍질 수가 3개짜리지만 알루미늄 상가 양이온이 돼버리면은 껍질 수가 몇 개짜리 바뀐다? 그렇죠. 껍질 수가 2개짜리 바뀝니다. 자, 지금 이제는 조금 더 복합적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무엇을 해볼 거냐면은 자, Mg2+와 Al3+ 중에서 자, 크기가 누가 더 클까요? 자, 비교해 볼까요? 자, 12mg입니다. 자, 12mg라는 것은 자, 양성자수가 몇 개짜리죠? 그렇죠? 양성자가 12개. 그러면 양성자가 12개면 전자도 몇 개죠? 그렇죠. 12개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됐어요? 그렇죠. Mg 2+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말은 자, 양성자는 그대로 몇 개짜리다? 그렇죠? 양성자는 그대로 12개짜리예요. 자, 그런데 전자가 몇 개 빠졌죠? 2개 빠졌죠. 전자는 몇 개짜리다? 10개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알루미늄이죠. 그죠? 자, 알루미늄은 13이에요. 원자번호 13.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볼게요. 자, 얘의 양성자 수는 몇 개짜리다? 그쵸? 양성자는
13개짜리. 자, 양성자가 13개면은 전자도 몇 개짜리죠? 그렇죠. 13개짜리죠. 자, 근데 지금 AL 얼마짜리예요? 그렇죠. AL 3 플러스입니다. 알림 3가짜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볼게요. 자, 양성자는 바뀐다, 안 바뀐다? 그렇죠. 양성자는 그대로 13개. 대신 전자가 몇 개 되죠? 그렇죠. 전자가 10개예요. 자, 무엇을 볼 거냐 하면은요, 우리가 유효핵전의 개념을 볼게요. 자, 지금 왜 제가 유효핵전의 개념을 볼 거냐면은, 바로 전자입니다. 자, 지금 여기 전자 몇 개 있죠? 10개. 여기 전자 몇 개 있죠? 10개. 자, 전자 10개면은요, 껍질수 몇 개짜리죠? 그렇죠? 껍질수 모두 2개짜리예요. Mg2 플러스 Al3 플러스 모두가 껍질수 몇 개짜리다? 껍질수 2개짜리. 자, 저 앞에서 뭐라 했냐면요. 껍질수가 같을 때는 뭘 비교해라? 유효핵전화 비교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효핵전화 다시 한번 볼까요? Z 이펙트는 뭐 빼기 뭐다? Z 빼기 S였습니다. 자, Z는 무엇에 의존하는 값이다? 그렇죠. Z는 핵전화, 양성자 양에 의존하는 값이고요. 자, S는 가령상수인데 이게 무엇에 의존하는 값이다? 그렇죠. 전자에 의존하는 값입니다. 전자에 의존하는 값. 그럼 보세요. 지금 Mg2 플러스와 AL3 플러스의 특징을 잠깐 보면은 뭐의 양이 같았죠? 그렇죠. 제가 이제 황칠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양이 같았어요. 자, 전자의 양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이 지금 두 원자는, 두 이온은 뭐가 같냐면은 Mg2 플러스와 AL3 플러스는 S가 동일합니다. 같은 전자양이니까 따라서 유효 핵 전하는 무엇에 필요하게 된다? 그렇죠? 핵 전하, 양성자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겠네요. 자, 유효 핵 전하 누가 더 크다? 그렇죠? 유효 핵 전하는요. 양성자양이 많은 AL3 플러스가 누구보다 더 크다? 그렇죠. Mg2 플러스보다 더 크게 됩니다. 자, 제가 유효 핵전화가 크면은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커진다고 했죠? 인력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개 다 껍질 수는 2개짜리예요. 근데 누가 인력이 더 크다? 그렇죠? AL3 플러스가 인력이 훨씬 더 큰 거죠. 얘가 인력이 큰 거예요. 그러면은 원자 핵이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겠죠. 그러니까 껍질이 원자에 좀 훨씬 더 근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기는 결국에는 누가 더 크게 된다? 그렇죠? 크기는 결국에는 유효 핵전화가 훨씬 더 작은 Mg2 플러스가 훨씬 더 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앞쪽에서 비교했던 것은 원자가 이온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두 개를 비교해 봤고요. 그 다음에 Mg2 플러스와 Al3 플러스는 제가 무엇을 비교해 봤냐면요. 그렇죠? 가리움 상수, 즉 전자의 양이 같을 때 우리가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입자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이제 이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Mg2 플러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가 있습니다. Mg2 플러스 F-. 자, 앞에 두 개는 원자 이온으로 바뀌었을 때, 세 번째는 같은 이온끼리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는 지금 뭐죠? 하나는 양이온이고 하나는 음이온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mg가 mge 플러스로 바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죠? 자, 앞에서 받았습니다. 양성자 몇 개짜리다? 그렇죠. 양성자 12개짜리, 전자 몇 개짜리다? 전자 12개짜리. 자, 그 다음에 mge 플러스는 양성자 몇 개짜리죠? 그렇죠? 양성자 12개짜리인데 전자 몇 개짜리 같죠? 전자 10개짜리를 갖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F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F는 원자 번호가 9번이에요. 자, 원자 9번이 뭘로 바뀌었다? 그렇죠. F-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까요? 자, 양성자 몇 개짜리다? 그렇죠? 양성자 9개짜리예요. 자, 양성자가 9개면 전자 몇 개짜리다? 그렇죠? 전자도 9개짜리입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는 전자를 얻은 거죠. 자, 그러면은 양성자는 바뀌지 않아요. 자, 양성자는 몇 개짜리다? 9개짜리. 자, 전자가 몇 개짜리 되죠? 그렇죠. 전자가 10개짜리가 돼요. 자, 지금 Mg 플러스 F 마이너스는 어떤 효과냐 볼까요? 전자 몇 개짜리? 10개짜리. 그렇죠. 전자 10개짜리. 그럼 앞에서도 제가 했었습니다. 전자 10개짜리들은 그렇죠. 껍질 수가 몇 개짜리다? 그렇죠? 껍질 수가 똑같이 2개짜리예요. 자, 껍질 수가 같을 때는 제가 뭘 비교하라겠죠? 그렇죠? 유효핵전화 비교합니다. 자, 유효핵전화는 핵전화 빼기 뭐다? 가리움 상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핵전화는 무엇에 의존한다? 양성자 양에 의존한다 했죠? 가리움 상수는 뭐에 의존한다 했다? 전자의 양이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Mg2 플러스와 Se 마이너스는 뭐의 양이 같아요? 그렇죠. 전자의 양이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두 개가 전자의 양이 같은 거 눈에 보이죠? 그렇죠? 자, 근데 뭐가 달라요? 그렇죠. 다시 보일까요? 양성자가 12개, 양성자가 몇 개? 9개. 자, 지금 mg2 플러스 다시 볼게요. 자, mg2 플러스는 자, z값이 얼마다? 12. 자, s값이 얼마다? 10. 자, 그 다음에 f 마이너스는 자, z값이 얼마다? 9. s값이 얼마다? 10. 자, 지금 뭐가 같죠? 그렇죠. s값이 같은 거 눈에 보여요. s값이 같은 게 눈에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발생했죠? 그렇죠. 핵 전하가 서로 달라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 말씀드렸냐면은요. 가리움 상수가 서로 같을 때는 Z 이펙트는 무엇에 비례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핵 전하 Z값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지금 핵 전하 값이 F-가 더 작으므로 결국에는 유효 핵전하죠. Z 이펙트 값 유효 핵전하는 누가 더 크냐예요. Mg2 플러스와 F-를 비교했을 때 유효 핵전하는 그렇죠. 핵전하 값이 큰 Mg2 플러스가 크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껍질 수가 같을 때는 유효 핵전하가 큰 게 원자 핵이 그 전자를 잘 끌어당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전자 껍질이 원자 핵 쪽으로 접근해 버리기 때문에 같은 껍질을 하더라도 유효 핵 전하가 큰 게 크기가 작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유효 핵 전하는 누가 더 크죠? Mg2 플러스가 더 크죠? 따라서 크기는 결국엔 누가 더 크다? 그렇죠. F-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가져왔습니다. 원자의 종류가 서로 원자에서 양이온 갈 때, 원자에서 음이온 갈 때,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이온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한다? 그 다음에 종류가 서로 다른 이온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한다? 제가 케이스 대 케이스로 지금 4종류의 경우를 가지고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하실 수 있냐면요. 자, 제가 마구잡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F 마이너스, 그 다음에, CA2 플러스, 그 다음에 K2 플러스, 그 다음에, 뭐,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SE 마이너스, 그 다음에, OE 마이너스, 뭐, NA 플러스 있다. 이렇게 가정해볼까요? 와, 이온의 종류가 너무너무 달라요. 자, 이럴 때는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래서 문제가 크기가 큰 순서부터 나열해 주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나열하라는 틀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비교하죠? 자,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죠? 어떻게 비교하는지? 자,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어떻게 비교할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앞에 가서 볼까요? 자, 앞에 가서 볼게요. 지금 F-CA 플러스 K 플러스 CL 마이너스 SE 마이너스 OE 마이너스 NA 플러스 껍질 수가 다른 게 아마 눈에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F-는 껍질 수 몇 개짜리다? 2개짜리. 그 다음에 NA 플러스 껍질 수 몇 개짜리다? 2개짜리. 그 다음에 OE 마이너스 껍질 수 몇 개짜리다? 역시나 2개짜리. 자, 나머지는 껍질수 몇 개짜리죠? 그렇죠? 요거는 나머지는 껍질수 몇 개짜리다? 그렇죠? 나머지는 껍질수 3개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크기가 가장 큰 거 누가 될까요? 그렇죠? 크기가 가장 큰 거는 껍질수 3개짜리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껍질수 3개짜리에서 찾을 건데, 자, 찾는 방법 볼까요? 자, 칼슘은 양성자 몇 개짜리? 그렇죠? 20개짜리예요. 전자 몇 개짜리? 18개짜리. 칼륨은요, 양성자 몇 개짜리? 19개짜리, 전자 18개짜리. 자, Cl-요, 양성자 몇 개짜리? 17개짜리, 전자 18개짜리. Se-요, 양성자 16개짜리, 전자 18개짜리. 자, 모두가 전자가 뭐하죠? 동일하죠? 자, 이럴 때 제가 뭘 비교를 했어요? 그렇죠? 가장 큰 걸 찾으려면은 유효 핵전화, 즉 핵전화가 가장 작은 걸 찾으시면 돼요. 그게 바로 누구죠? 그렇죠. SE-가 크기가 가장 뭐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핵전화가 가장 작으니까 크기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가장 큰 건 누구다? 그렇죠? SE-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누군가요? 그렇죠? CL-. 그 다음 누구죠? 그렇죠. K 플러스. 그 다음 누군가요? 그렇죠. CA2 플러스. 자, 요까지가 껍질 3개짜리. 자, 이제 껍질 몇 개짜리 찾을까요? 그렇죠. 껍질 2개짜리 찾을게요. 자, 껍질 2개짜리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껍질 2개짜리. 자, F-는 양성자 몇 개짜리죠? 그렇죠. 양성자 9개짜리인데 전자 몇 개짜리예요? 10개짜리예요. 그 다음에 OE- 양성자 몇 개짜리? 8개짜리인데 전자 몇 개짜리죠? 10개짜리. 자, Na+는 양성자 몇 개짜리? 11개인데 전자 몇 개짜리죠? 10개짜리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자의 양이 서로 같을 때는 핵 전하가 작은 게 크기가 가장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핵 전하가 가장 작은 게 누구죠? 그렇죠. 핵 전하가 가장 작은 거 여기네요. 여기 산소가 핵 전하가 가장 작죠? 그러니까 크기가 이제 껍질 2개짜리에서 크기가 가장 큰 건 누굴까요? 그렇죠. OE-. 그 다음 누군가요? 그렇죠? F-. 그 다음에 누구다? Na+. 그래서 크기가 가장 작은 거는 누구다? N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쭉 이제 지내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주기에서 자, Y축을 제가 입자의 크기라고 할게요. 입자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S축을요, 족번호라고 할게요. 족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쪽 원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7쪽 원소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은 주기상에서 족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원자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원자 크기는 쭉 작아졌던 거 기억나시나요? 작아졌던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자, 원자가 뭐가 될 거다? 이온 될 겁니다. 14족을 기준으로요. 14족을 기준으로 1족과 2족, 13족은 무슨 원소죠? 그렇죠? 이쪽은 금속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 16, 17쪽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비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금속은 뭐 하기 쉽냐고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무슨 이온을 씹냐고요? 양이온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은 무슨 이온으로 변하기 쉽냐고요? 전자를 얻어서 이온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볼까요? 자, 원자가 양이온 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원자가 더 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원자가 뭐가 된다? 그렇죠? 원자가 음이온 돼요. 자, 그러면 누구가 크게 더 커진다? 그렇죠? 음이온 크게 더 커진다 했어요. 자, 14족을 기점으로요. 1조, 2조, 13족은 양이온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얘들은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즉, 양이온으로 바뀌면서 원자가 양을 바뀌면서 입자의 크기가 뭐가 된다?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족부터 17족 사이는 무슨 일을 벌이냐고요? 오히려 15족부터 17족 사이는 입자의 크기가 오히려 뭐 된다? 커집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는 뭐가 된다? 이렇게 커지는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이온이 되는 거다? 그렇죠? 음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이온.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1족, 2족, 13족으로 갈수록, 즉 17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데, 자, 얘들이 이온으로 바뀌게 되면은 1족부터 13족은 크기가 작아지게 돼서 이온이 됐을 때, 그 다음에 15, 16, 17족은 이온의 크기가 오히려 뭐 된다? 커진다. 자, 근데 경향성 보세요. 원자에서도 족분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크기가 작아졌죠? 자, 근데 보세요. 똑같아요. 이온이 되더라도 족분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작아지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15족에서 17족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작아졌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음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이온이 되더라도 족분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음이온 크기는 뭐가 된다? 그렇죠. 작아지는 거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약 5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크기에 대한 주기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조금 양해를 부탁드렸어요. 제가 이제 칠판에 판서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금 이제 이렇게 필기가 난잡하게 보여진 부분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요일날 진행한 수업은, 조금 저도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칠판에서 판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크기까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톡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거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결석이 2번 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클래스 들어가서 뭐 이렇게 조작을 조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기 전에 강의가 이렇게 들은 것처럼 이렇게 체킹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출석 체킹이 좀 한 게 돼버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한 2번 정도가 올 결소로 처리되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출석 체킹하면서 이제 제가 전자상으로 다시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이신다 한다면은 예, 그거는 실제 여러분들 출석과 관계없이 저의 조작 미숙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